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요즘 아침에 항상 미국 시장을 확인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또 올랐어? 예. 또 올랐어? 이런 어떤 얘기를 하게 돼요. 예. 오늘 새벽에도 S&P 지수가 1.2%, 나스닥이 1%, 다우가 1.7%, 다우가 많이 올랐죠? 오늘 항공주들이 막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사 보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달 초에 증시가 너무 고평가됐다는 진단을 내놨던 월가의 유명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이날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 즉, 이제 페드 연준이죠? 연준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면서 강 세장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놨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항공사 등 이제 경제 재개 수혜 관련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어, 다우 지수가, 예, 다른 지수 대비 이제 더 높은 다우 지수가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통적인 산업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우, 정말 그 미국 지수가 뭐 지금 정말 강하게 치고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강하게 치는 게 글로벌적인 어떤 흐름상 강세장, 불마켓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 주제는요. 제넥신의 GX19, 이제 코로나 백신이죠. 코로나19 DNA 백신 글로벌 임상 분석입니다. 제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 말고 그래도 자주 언급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고 또 이제 좋은 어떤 뭐 매수 구간이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뭐 개인적으로도 적지 않은 물량을 갖고 있는, 제넥신인데요. 어, 덧글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분석을 의뢰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주가가 여기 보시면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제넥신의 주가. 음. 보시면 6월 2일 날, 예, 최근 고점 81,800원을 뚝 찍고 그 다음날 음봉 뚝뚝 해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형태죠. 최근에 시장 대비 좀 약했던 거죠, 사실. 다른 바이오주들 막 올라가고 또 뭐 셀트론 그룹주들이 막 비상하는 그런 가운데 조금 쉬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뭐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장우 복귀 방송 제가 할 때는 셀트론 중심으로 드리고 있고 얘기를, 그리고 제넥신 뭐 문제 없고 괜찮다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역시나 어, 이제 어제 아내한테도, 예, 요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면서 아내도 이제 설명 듣는 거 좋아하니까, 음,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딱 봐라, 매집 차트다. 이건 완전히 주봉으로 보시면, 예, 일봉으로 봐서 안 보일 수도 있는 게, 주봉으로 보면 깔끔하게 오주선, 오주 이평으로 딱 붙여가지고 위아래 막 흔들면서, 그쵸? 예, 이게 전형적인 매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어떤 흐름 패턴, 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뭐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지난한 과정이면서 개인들이 약간 좀 말려 죽이려는, 약간 좀 지체시키면서 하차시키려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임상 신청을 했고,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실 백신이기 때문에 이게 치료제한 조금 다르게, 어, 뭐랄까요, 그 심사하는데, 일단은 좀 치료제가 좀 다를 거예요. 그만큼 좀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업조에서도. 음, 그러니까 이제 한 2주 정도 예상을 하니까, 이번 주 말, 다음 주 정도? 예, 승인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뭐 좀 더 올릴 수도 있는 문제겠죠? 예, 그 승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냥 차분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고, 뭐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사실 좀 뭐 증권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별로 좋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별로 가지 마시고, 이 기업의 이제 어떤 뭐 기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황들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가치 변화 없는지 문제 없는지 요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요 표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일정표입니다. 타임 스케줄이고요. 지금 임상시험 이제 신청서를 제출했죠. 예, 그래서 6월 달부터 임상을 들어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임상 백신 후보 도출 및 비임상 시료 생산 이제 제넥신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특허권도 이제 제넥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소시엄의 이 제넥신 컨소시엄의 이제 핵심은 역시나 제넥신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넥신을 백신 코로나 백신에 대해 대장주로 판단을 하고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 근데 이제 저번에 분석드렸지만 아스코 이제 학회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본업인 항암제 쪽 DNA 이 치료제 쪽으로도 굉장히 유망하다. 그리고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 하이루킨 그 병용 임상하는 결과 자체가 굉장히 퍼펙트한 결과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자체가 단순히 코로나 어떤 모멘텀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무방하다. 예,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최근에 뭐 며칠 안 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초조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저도 도움 많이 얻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짚어볼 부분은 이제 글로벌 임상 분석이거든요. 예. 글로벌 임상 분석. 국내에서 아니라 지금 뭐 셀트리온도 이제 유럽에서 임상 진행할 거 아닙니까? 예. 제넥신은 어떤 글로벌 임상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넥신, 인도네시아 제약사 칼베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협력을 했다. 5월 27일자 이제 기사입니다. 인도네시아 제약사 칼베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 GX19의 개발에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제넥신은 칼베와의 협력을 통해서 아세안 지역에서의 GX19 임상시험 진행 등 동남아 지역이죠. 다국가 공동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원숭이 쪽에서 중화항체 그리고 이 면역성을 이제 확인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6월 2일 날 기사입니다. 6월 2일 날 제넥신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임상 신청 글로벌 임상 돌입. 다국가 임상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르면 4달. 이르면 4달 임상에 진입한다.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들은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6월 달에 바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확진자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더욱더 이 제넥신의 이제 이 코로나 백신을 빨리 투약해서 임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뭐 이제 생산 자체도 이제 올해 안으로 이제 하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인도네시아 이런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가 이제 빠르게 더 확산하거나 이제 큰 문제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문제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만큼 좀 급하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제넥신 컨소시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후보물질 GX19 임상시험 신청에 나섰다. 또 글로벌 임상에도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미 이제 5월 말에 GX19 임상 일상 계획을 이제 시각적 제출을 했고요. 처음이죠. 백신 쪽으로 신청이 이루어진 거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라요. 근데 최근에 기사 중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더 빠르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엉터리 기사가 그렇게 최근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예, 약간 그런 시선으로 좀 바라봐요. 저런 기사가 왜 최근에 이렇게 나왔을까? 엉터리 기사. 가장 빠른 건 지금 제넥신 컨소시엄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빠르다고 그 스케줄도 엉터리로, 예, 가짜로 이렇게 그런 이상한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심 어린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GX19는 컨소시엄이 개발한 코로나19 예방용 DNA 백신이다. 최근 영장류 실험에서 GX19가 중화항체 생성과 세포 면역 반응을 유도한 것을 확인했다. 신청이 승인되면 이달 중 임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임상 승인은 45일 정도 걸리지만 지금 이제 신속 심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15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5월 말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정도 발표 나오는 게 뭐 이 기사가 예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부 식약처가 하는 신속 심사 승인 제도 하에서 맞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그 인도네시아가 지금 어떤 현황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기사 마무리. 제넥신 관계자는 기존에 공지한 일정대로 지난달 말 임상시험을 신청했다는 내용을 최근 주주들에게 알렸다.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고 임상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넥신은 인도네시아 최대 제약회사 칼베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GX19의 다국가 임상시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임상은 이르면 내달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6월달, 인도네시아에서 7월달 이렇게 이제 회사 측은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자체에서는 당장 그냥 6월에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인도네시아가 32,000명 정도 지금 확진자가 이제 확인되고 있어요. 어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1,800명. 근데 보시면 확진자 증가하는 추이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별 확진자 증가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10,000명 수준에 이렇게 하루에 또 늘어나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총 10,000명 좀 넘잖아요. 근데 하루에 지금 이게 10,000명이 아니구나. 이게 1,000명이네요. 죄송합니다. K는 1,000명씩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는 이런 확진자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임상 시험할 수 있는 그런 환자의 어떤 풀이 이제 많죠. 예, 뭐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예, 많죠. 근데 이제 이 인도네시아 칼베라는 이제 제약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이제 한번 볼게요. 이 총 자산이 4조 7천억이에요. 예, 총 자산이 4조 7천억. 어마어마한 회사죠, 이게. 예, 보통 큰 회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예요. 근데 이제 여기 하고 같이 조인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분 40%를 갖고 있어요. 제넥신이. 그러니까 제넥신이 그 동남아 진출을 오랫동안 공을 들였고 이 칼베라는 회사랑 협력을 오랜 기간 다져왔어요. 보시면 2016년도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제넥신이, 예, 동남아 쪽에 진출 어떤 전초 기지로서 인도네시아를 점찍고 칼베라는 제약사와 같이 조인트 하는데 이번에, 예, 백신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최대 제약사인 칼베사와 코로나19 DNA 백신 공동개발 계약을 발표. 예. 제넥신과 칼베사는 2016년 3월 3일 칼베 60%, 제넥신 40% 지분으로 합작사인 케이지 바이오를 설립했다. 칼베사는 아시안 지역 최대 제약사로, 아이고 제가 총자산인데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총자산, 예. 아침에 제가 잠이 덜 깼나? 예. 하여튼 아시안 최대 제약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이 동남아 쪽에 이제 그 어떤 진출 기지로서 어떤 협력사로서, 예, 충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서영철 회장 같은 이제 발언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드는 추세라 임상시험에 참여할 환자를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4억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환자를 모집하기가 유리하다. 그렇죠?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동남아 다른 지역과 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 현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다국가 임상을 하기 위해서 현지 기업하고 파트너십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해요. 글로벌 임상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동남아 지역에 확진자가 인도네시아처럼 이렇게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도 같은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파트너십 하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한 브랜드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코리아 K방역, K바이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급상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한류 다음으로 진짜 K방역이 이렇게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는 임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6월에 임상을 시작한다. 성 회장은 미국은 모더나, 이노비오 등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백신 후보 물질이 없는 나라가 아직 많다. 제가 그 오너를, CEO를 봐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분의 가치관, 철학, 이런 어떤 기업관 보십시오.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넥신을 여러분들에게 떳떳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다고 추천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사람만 보고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 기업의 기술과 파이프라인과 기업 가치 성장 가능성 등을 다 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제가 이제 셀트리온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다음으로 제가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거나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보시면 백신 주권 차원에서 백신 후보 물질이 없는 나라에서만 임상시험을 할 것. 사실 그동안 이제 보시면 뭐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보면 패권을 쥐었고 기축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패권을 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뭡니까? 이거 백신을 만드는 국가, 기업이 있는 국가가 뭐 어떤 글로벌 헤게모니를 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뭐 클로레킨이 좋다, 렘데스비르가 좋다, 모더나 백신이 막 최고다 우리 이러면서 계속 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힘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힘이니까 우리 이 힘을 갖고 있고 가장 빨리 나올 거다. 예, 이 패권이잖아요, 결국은. 우리 중국보다 이렇게 패권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나 백신을 못 만드는 회사, 나라들이, 정말 애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다지고 임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임상을 하면 이제 정부랑 이제 협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랑 협의, 이런, 이제 그쪽에 이제 최대 제약사 협의.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계약들을 맺을 거 아닙니까? 만들게 되면. 모두 이번에 이제 칼베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임상을 같이 하면서 판매를 하게 될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기업관이 굉장히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회사는 정말 이제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최근에 이제 모 회사, S라는 모 회사라 통해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나온 기사 한번 좀 볼게요. 이제 인도네시아 뭐 언론사인 것 같습니다. 5월 29일 날 내놨고요. 휴먼 트라이얼, 이제 인간 임상 코비드19 백신, 인도네시아에서 다음 달, 보세요. 5월 달인데 다음 달이면 이제 6월이죠. 인도네시아에서는 계속적으로 6월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월 달에 이제 임상에 진입할 거다, 스타트 할 거다. 이런 기사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이 줍니다. 언제 시작할 거다. 이제 뭐 이런 어떤
제넥신 컨소시엄하고 같이 하고, 예,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이제 외신을 보면 칼베, 코비드19 백신 이제 제넥신과 이제 콜라보레이션 이제 하는 특허권을 가지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제목으로 이걸 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허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임상을 같이 진행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 그리고 제조 시설에서 제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이제 6월 2일 날 나왔고요. 몇 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나온 기사들이 몇 개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빨리 하고 싶어 하고, 예, 그런 내용들이 줄을 좀 이뤘어요. 최근에 나온 기사들 보면. 그래서 앞서 이 기사를 제가 이제 약간의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번역하면, 코로나19 이제 DNA 백신의 특허는 제넥신에 있다. 그리고 이제 칼베사는 제넥신과의 협업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임상과 판매 역할을 담당한다. 6월에 코로나19 DNA 백신 임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6월 잡혀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약 6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죠? 임상이야 뭐 요 정도 걸리죠. 그래서 제넥신은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식약처 임상 승인 그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제 문제가 없고요. 차분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이번 바이오 장세 대장주, 이번 바이오 장세 대장주, 결국은 이제 바이오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펼쳐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장세가 펼쳐진다고 모든 바이오주들의 상승률이 동등한 것은 아니에요. 해당 바이오 장세를 주도하는 분야가 어딘지를 파악하고 해당 분야 주도주를 잡아야 하는 것이 고수익률의 핵심이 되겠죠. 해당 분야의 주도주. 2017년 같은 경우는 당시에 뭐 변형 항암제 계열 쪽이었죠. HLB, 신라젠 같은, 그렇죠? 예, 당시에 그런 기업이 이제 주도를 한 그런 바이오 장세였고, 다른 바이오도 다 덜 썩였지만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게 이제 그쪽이었잖아요, 사실. 신라젠 10배거 잃었죠? 단기간에. HLB 그때 10배거 잃었죠, 단기간에.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지수를 캐리한 이제 대표 이제 업종이고 영원한 업종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 어떤 분야냐? 이번 바이오 장세는요, 당연하죠, 이거는. 예,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바이오 장세의 대장주는 바로 이쪽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 키트. 그래서 이미 진단 키트는 시젠이 먼저 이제 올해 코로나 발병했을 때부터 초부터 치고 올라왔죠. 예, 잠시만요. 왜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시젠은 이미 뭐 대급등을 이루고 뭐 지금도 끝나진 않은 것 같은데 업사이드가 크진 않다고 보여져요. 예.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이제 스타트하는 개념이죠. 왜냐면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임상을 이제 진행하기 시작해야 주가 퍼포먼스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뭐 전임상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 뭐 식약처 허가도 받아야 되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도 진단키트보단 뒤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것들이 치고 그 사이에 뭐 알테오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치고 나가면서 바이오 분위기를 이렇게 좀 불을 지펴주고 진짜 대장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 이제 대장주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종목은 뭐냐? 진단키트는 시젠, 치료제는 셀트리온 그룹, 백신은 제넥신. 단순 명료하죠. 주식을 저도 이제 적진 않게 한 18년 이렇게 해왔지만 간단한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투자하는 게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 딱 대장주를 찾아내고 그 대장주를
이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가져가는 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크게 수익 내고 가장 확실한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제넥신에 대한 어떤 제 뷰는, 예, 견해는 여전히 이 종목을 처음 언급해 드렸을 때부터 변함이 없고요. 중장기 투자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이클로서의 시세 분출을 노리는 어떤 투자도 좋고요. 네, 아셨죠? 음. 그래서 이번 오전 시간은 이제 그 제넥신의 이제 글로벌, 임상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어, 유익한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스마트 리포트 2020년 6월 9일 오전 요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이루시고요. 화이팅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